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와 정치권의 에너지 공약에 힘입어 전선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후 대원전선, 세명전기 등이 동반 급등 중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확산에 따른 전력 소비 급증이 관련 업종의 성장 기대감을 자극하며 에너지 및 전기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호남권을 중심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등이 상승세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다 간밤 테슬라 주가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더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내달부터 정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눌려있던 반도체주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관련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과 전기장비 관련 기업까지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상승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L팜텍의 주가가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GL팜텍이 아주약품과 공동 개발 중인 안구건조증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임상한 레코플라보는 국내에서 개발된 첫 번째 국산 안구건조증 신약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 온 후 맑은 날씨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 주식 성공백서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54% 상승하면서요. 2,525선 지나가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0.98%, 1%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72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살펴보면 전기차 관련 업종 오늘 정말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전력설비, 화장품 등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승했던 정치 테마주 그리고 세종시 마지막으로 태양광 등은 하락불 켜주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미장은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도 잘 상승해주고 있는 우리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대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찬민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미증시 보니까요. 네. 되게 반갑게 상승해줬더라고요.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기대감이 올라준 것 같은데 네. 요즘 시장 살펴보면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 시장은 좀 굳건하게 방어해주고 올라가면 더 시원하게 같이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시장 좀 오늘 흐름 궁금한데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방금 얘기하셨듯이 미국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상승할 때는 또 같이 상승 탄력 받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방이 제한된 상태에서 상승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뭐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오늘 반도체 군들을 다 이끌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외국인은 사실 매도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양시장에서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고환율이었던 달러 환율이 좀 안정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갔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마 미증시는 또 좋은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미증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방을 지지를 받으면서 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오면서 우리 시장과 함께 좀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 차트인데 그 전에 이 장기 이평선이죠. 이 검정색 선이 121선이고 요게 61선인데 이 장기 이평선 밑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동안. 그동안 주가가 장기 이평선 밑에서 움직이다가 여기서 돌파 흐름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 보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제까지는 전일까지는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부근에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추가적으로 좀 좋은 흐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차트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죠. 예, 비슷한 흐름입니다.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121선 돌파한 이후에 지금 60선에 왔다 있는데 여기에서 돌파 흐름 나오면서 좋은 흐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오늘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반등한다라는 게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1%,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 이상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퀄 테스트 이슈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HBM 납품 소식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가 상방으로 잡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기회의 장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초반에 전문가님이 예상해 주셨던 것처럼 딱 들어맞게 좋은 시장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항상 예상 적중하시는 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대비 최창림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에 고지되어 있고요. 또 매일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특별히 오후 2시에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도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쏙쏙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처럼 시원하게 상승해주고 있는 장에서 전문가님 눈에는 담고 싶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그 키워드들 어떤 키워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 전력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세 흐름 보였어요. 초반에 뭐 세명 전기라든가 그러니까 전력 설비기기 그리고 전선 쪽 강세 흐름 보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AI가 발전을 계속적으로 할 건데 그 안에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만도 2030년도까지 790곳이 넘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전력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력에 관한 이슈가 제가 정책주로 AI가 묶였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당시에 AI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전력기가 항상 같이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전선주와 전기 관련 종목들이 지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유럽 이런 쪽에서도 노후된 케이블들에 대한 그런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변압기라든가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 이슈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지금 대원전선 그리고 뭐 가온전선이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그 전에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여기에서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121선 그리고 61선을 돌파를 했죠. 장기 이평선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후에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라든가 유럽 관련된 노후 케이블들에 대한 교체 수요도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지어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라든가 케이블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시장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정말로 커요. 예, 정말로. 그래서 사실 전문 트레이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테마군 내에서 지금 저평가돼 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잘 담으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좀 좋은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라젠이에요. 오늘 신라젠이 굉장히 강세인데 최근에 이 얘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 FDA 승인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뭐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병원은 가잖아요. 그리고 의약품은 또 약은 또 먹기 때문에 식품 관련 쪽하고 그리고 통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FDA 승인, 인상 승인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좀 만들고 있다. 그래서 신라젠 움직이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네이처셀도 FDA 승인 나오면서 또 급등이 나왔죠. 상한가까지 갔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신라젠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는 영역이에요. 그 전에는 이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역배열이죠. 예. 이 121선 밑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 앞전의 차트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한번 뚫고 올라왔다가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여기에서 강하게 뚫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크게 상승한 이후에 오늘 이 지점에서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래 대금도 오늘 가장 많이 터졌어요. 지금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CDMO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표적인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그 캐파를 소화할 수 있는 빅파마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녹십자, 뭐 셀트리온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경기가 약간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경기 방어주 성격의 강한 이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저평가돼 있는 밸류보다 저평가돼 있는 그런 종목들로 컨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라젠은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YJ 링크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예, 로봇.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AI,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예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죠. 뭐 정책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다 급락이 나왔거든요. 급락이 나왔는데 아마 오늘 하루는 쉬고 또 내일부터는 또 반등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이 사실 정책주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종목도 방송 말미에 오픈하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YJ 링크가 미 제조업 마이크로소프트 뭐 대나 뭐 이런 건데 지금 로봇형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핵심 기업으로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봇 관련 종목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전쟁에서 수혜주로 또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런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지금 로봇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I하고 로봇은 계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섹터군이죠. 우리가 향후 5년, 10년 계속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섹터군이고 대표적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방이 제한된 상태예요. 그리고 바닥을 지금 확인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테마도 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상장한 이후에 전 차트입니다. 전 차트예요. 여기 지금 최고가가 24,000원이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왔죠. 예,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지금 60일선 장기 이평선이죠. 61선을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를 해줬고 요 바로 위에 이제 또 121선이 있어요. 충분히 여기까지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책에서도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저출산 아니면 뭐 일자리, 뭐 주택 공급 확대, 세종시 뭐 굉장히 많죠. 근데 거기에 AI가 지금 편입이 됐잖아요. 근데 로봇도 아마 조만간에 또 정책주로 편입이 될 가망성이 높죠. 예, 높기 때문에 로봇 테마주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대표적인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지만 뭐 다음 달에는 뭐 클로봇도 지금 상장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세를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책주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제부터 분위기는 오늘 급락 나올 만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 계룡건설이 아마 정지가 풀릴 건데 좀 의문스럽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의문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조정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아마 지금 정책주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정치 테마주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급락이 나왔고 과폭락 구간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지지 라인들에 대부분 다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큰 반등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갖고 나온 종목 정책주니까 그 종목도 함께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에요. 정말로 1분, 뭐 3분, 1분, 5분 만에 진짜 뭐 한 10%를 급등시켰다가 10%를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이게 10% 올렸다가 10% 빠지는 게 합쳐서 10분이 안 됩니다. 뭐 6분 만에도 3분 올렸다가 3분 빠지고 이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본업들이 있으신데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거래 대금의 뭐 한 70%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정도로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단기 트레이딩도. 본업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쁘신데 빠른 대응이 어렵잖아요. 그럼 빠른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이렇게 3개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3가지 키워드를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 전선 관련해서는요, 대원전선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전선은 이미 전문가님이 예견해주셨던 업종인데요. AI가 정책주로 떠오르면서 이 전선도 그 수혜를 받는 점 딱 들어맞았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최창림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신라젠 주목해주셨습니다. 누누이 중요하다 짚어주신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들이 좋은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는 요즘 계속 함께 추적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봇 안에서 YJ링크 짚어주셨는데요. 또 로봇도 조만간 정책주로 편입되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수혜를 받게 된다면 오늘 방송이 성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러한 전문가님의 주도주들 매일 오전 8시 40분에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 2시에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도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오신 종목들은 어떤 시각으로 뽑아오셨을지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같이 미증시가 좋아서 우리 증시도 좋으면 물론 기분은 좋지만요. 언제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좀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불안정한 시장인데 이때 좀 쓸 수 있는 기법 있을까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중기,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더 부담스러운 시장이긴 한데 단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한 수익률이 나왔을 때 수익을 챙겨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어떤 리스크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5일선 매매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5일선 매매. 5일선 매매는 5일선은 이제 5일 동안에 이제 평균 주가를 이어놓은 선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HTS나 MTS를 설정을 하시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요. 그 중에 가장 단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을 다른 말로 단기 매매선이라고 하거든요. 네, 단기 매매선. 그리고 11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단기 추세선이라고 해요. 단기 추세선. 단기 추세선. 그래서 11선이 이탈되지 않았으면 추세는 아직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일선 매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 적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기 트레이딩을 원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매수가 확 들어왔다가 매도가 확 나오면서 진짜 이거 뭐 한 1분에서 3분 만에 10% 올렸다가 또 10% 마이너스 내리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5일선 매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손절 라인도 짧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큰 시장에서 약간 리스크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 매매 기법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 보시라고 가지고 나온 기법이에요. 일단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300억 이상. 단기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뭐 종가를 하더라도 시초가를 하더라도 그 전일 뭐 300억 이상은 최소한 터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정치 테마주라든가 정책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상승을 했죠. 근데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안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벼운 종목들이 변동성을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거래 대금도 미니멈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 거래 대금은 다른 말로 또 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체력.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해야 수익이 나잖아요. 이 상승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은 300억 이상 나온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되려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죠. 체력이 좋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군이면 좋아요. 네, 제가 뭐 향후 5년, 10년 AI하고 뭐 로봇 보자고 했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군은 AI죠. 예, 당연히 여기에 관련된 거는 또 반도체도 들어갈 거고요. 근데 요즘에는 섹터의 이동도, 수급의 이동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하루에 섹터가 막 3개, 4개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수급의 이동도 그렇게 빨라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수급이 어떤 섹터에 확 들어왔다가 또 확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종목이 또 확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지속성장 가능한 산업군이면 좋은데 이 이슈가 단기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갈 수 있는 재료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일까지는. 네. 이게 오늘로써 재료 소멸인지 아니면 이 재료가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인지. 사실 정책주 같은 경우는 6월 3일까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뭐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경선 끝나고 또 후보가 결정이 되면 또 나올 거예요. 예,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뭐 정책주가 수급을 다 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종목이 정책주죠. 예, 정책주인데 이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는 당연히 거래 대금도 많이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을 거고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이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체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 어떤 거냐. 사실 최근에 시장이 더 어려워진 게 넥스트레이드가 생겼죠. 그래서 8시부터 이제 매수가 가능해지는데 그 전하고 이 넥스트레이드에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장 9시 이제 정규 시장이 시작하고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에서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종목군들 그리고 그 섹터군들이 오늘 시장 주도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초반 대비해서 지금 거래량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넥스트레이드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다 좋았죠. 흐름. 네, 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규 시장에서도. 자, 5일선 매매 같은 경우는 5일선 돌파 장대 양봉이 일단 발생이 돼야 돼요. 이 5일선 돌파 장대 양봉이 발생되게 되면 바닥권에서 발생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은 뒤에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려면 매물 벽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죠. 거래량도 보시면 이 상승할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이 고점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고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나와요. 이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매수 매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매물 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조정이 장기적으로 흐를 때는 여기에서 추가 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물 벽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 들어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여기 계셨던 분들이 본전 심리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도 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매물벽 자체가 없는 종목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타점은 전고점이 여기예요. 여기를 돌파하는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이런 때가 매수 타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도를 다 받아주면서 매수가 강하게 이겼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거래 대금이 터진다라는 거는 이날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 모멘텀이 나오면서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같은 원리로 박스권 상단 돌파도 있습니다. 박스권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데 여기는 저항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 라인이고 여기는 지지 라인입니다. 지지 라인인데 여기에서도 매도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가 많이 나올 건데 이 매수세를 이기고선 여기에서도 장대 양봉이 나오는 상황이 생겨요. 거래 대금이 팍 터지면서. 당연히 뉴스도 나왔겠죠. 상승 모멘텀이 나왔겠죠. 그렇게 되면 매수가 완벽하게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항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양봉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저항은 뚫리게 되면 지지로 바뀌어요. 다시. 그러면 이 내려오면 눌림목 타점이 다시 한번 되겠죠. 여기가. 이런 자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박스권 상단 돌파, 박스권 자체가 잘 안 나와요. 박스권 상단 돌파가. 이거는 이제 상승 박스권이죠. 이런 상승 박스권에서도 이런 돌파 지점. 그리고 반대로 하락 박스권에서도 이런 돌파 지점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매물 벽이 있냐 없냐 그거는 파악을 해서 그 매물벽을 돌파하는 구간. 물론 52주 신고가면 가장 좋긴 한데 최근에는 뭐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정책주 말고는 많이 나오고 있진 않죠.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고 이동평균선은 정배열일 때 진행을 하자. 5일선, 11선, 뭐 21선 그리고 61선 이게 다 이렇게 정배열돼 있는 모습. 이럴 때 하자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이평선이 121선 그리고 61선 뭐 21선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주가가 여기에서 놀다가 이거를 돌파하려고 하면 여기가 또 저항이에요. 이것도 저항이고 이것도 저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항 위에 저항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끔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걸 다 돌파할 때가 있어요. 다 돌파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시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종목은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차트로 설명을 해보면 자,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역배열이었죠. 지금 다. 지금 뭐 121선, 61선 역배열이었는데 여기에서 저 고점을 여기선 돌파를 못했어요. 여기에서 돌파를 합니다. 요 캔들이. 근데 이 캔들이 15%가 넘는 장대 양봉이에요. 장대 양봉이고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만들었습니다. 이 핑크색 선이 5일선이에요. 이게 5일선. 자, 전 고점도 돌파를 했고 그리고 5일선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대 양봉을 꽉 채운 장대 양봉으로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이거는 매수가 확실하게 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종가도 가능하고요. 종가도 가능하고 장중 단타로도 가능해요. 이거 돌파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사실 다음 날 원래 시초가도 가능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날 바로 그냥 상한가로 바로 가버렸어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움직이죠.
자, 제가 이 11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단기 추세선. 추세선이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캔들이 또 5일선을 돌파하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에요. 고점, 전고점 여기죠. 예, 여기를 돌파를 했고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또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고요. 종가 매매 가능하고요. 시초가 매매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5일선 밟을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돼요. 이 5일선 밟을 때마다 매수하시면 수익이 나온다,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야 되는 그런 섹터군이면 5일선 밟을 때마다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차트도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에요. 전고점. 네, 전고점을 여기서 돌파하죠. 이 캔들이. 네, 이 캔들이 돌파를 하는데 전고점도 돌파를 했고 그리고 5일선도 돌파를 합니다. 네, 5일선도 돌파해요. 전고점도 돌파했고 5일선도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여기서 나와요. 네. 자, 시세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 종목을 여러 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 한 종목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보시면 5일선 밟을 때마다 반등 나오고 5일선 밟고 상승 나오고 5일선 계속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11선 추세선 단기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장대 양봉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5일선 밟을 때마다 지금 계속 똑같아요. 이게 5일선 밟을 때마다 지금 반등 나오죠.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도 매수해서 오늘 수익 나고 내일도 이 지점에서 사서 수익 나고 계속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도 5일선 밟고 지금 크게 반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11선도 이탈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11선은 단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이탈되지 않았으면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기대감이 아직 높다라고 또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여기가 전고점이죠. 계속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5일선 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5일선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전고점도 돌파를 했어요. 시초가도 띄었습니다. 이만큼.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초가 공략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 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 5일선도 돌파 구간이다. 시초가를 띄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시초가 매매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여기서도 보시면 5일선 닫고 그리고 바로 반등 나오죠. 예. 이게 여기 5일선이 닿았을 때는 음봉이었을 거예요. 이 중간이 시초가니까. 근데 닫고 바로 반등 나오면서 또 수익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날도 5일선 닫고 또 바로 반등. 그래서 한 종목만 잘 컨택을 해놓으시면 그 종목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5일선 밟고 다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전에 거래량이 적어요. 네. 거래량이 적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역대 최대 거래량이 나왔죠. 거래 대금이. 지금 그 전에 없던 거래 대금이 이런 돌파 지점에서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시점. 이런 시점이 시세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눈에 보이시게 되시면 계속적으로 추정을 하면서 보시면 매일매일 단타가 나온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주들도 지금 대장주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저출산이라든가 뭐 저출산 같은 경우는 뭐 아가방 컴퍼니가 가장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뭐 일자리, 뭐 대성창투라든가 그런 창투사들 그리고 뭐 세종시 뭐 이런 종목들 대장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대장주 한 종목들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움직인다? 그러면 오늘 정책주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구나. 그리고 대장주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계속 따라가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책주는 사실 6월 3일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이슈를 가져갈 건데 그 이후에도 나올 수 있어요. 정책주는. 그래서 제가 그 전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인맥주 하지 말고 정책주 하자. 정책은 대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5일선 매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매매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종목들 나는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신 분들은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에 열심히 전문가님과 5일선 매매 기법 공부하신 분들은요. 오늘부터는 좀 관심 가는 종목들 하나둘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매매해야 되나 고민들은 여전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고민들 오후 2시에도 해결해 드릴 수 있는데요. 너튜브 통해서 전문가님과 라이브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님 눈에 딱 보이는 종목은요. 잠시 후에 제3장에서 히든 종목으로 힌트 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전문가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상승하는 우리 시장 안에서도 더 좋은 상승 볼 수 있는 종목만 쏙쏙 선별해 오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힌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네. 요즘 히든 종목들 살펴보면 정책주 위주로 살펴봐 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제 정책주가 뭐 저출산, 세종시가 아니라 너무 그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고를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를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정책주예요. 정책주인데 오늘 정책주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과도하게.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빠지면서 지지 라인들에 다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기보다는 지금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만 그동안 많이 상승한 종목은 사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상승할 종목이 관심이 있거든요. 이 동사 같은 경우가 이제부터 상승할 거다라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탄소 포집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수혜입니다. 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수혜고요. 요즘에는 모멘텀 자체가 한 개만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를 갖고 있어야 추가적으로 그 테마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좋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온실가스 감축 수혜도 예상이 되지만 반도체에 들어가는 D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어요. 자, 반도체 그리고 OLED 소재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로도 엮일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로도 엮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전액 첨가제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정책주긴 한데 지금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관련 종목이다. 그러니까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세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시작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도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예, 확장이 되고 있으면서 수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예. 그리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충분히 큰 폭으로 뛸 확률이 높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책주의이기도 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예요. 짧게 갖고 나왔는데 그 전 차트는 계속적으로 하락 국면이었습니다. 하락이었고 이 장기 평선, 이 121선, 61선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던 종목이에요. 여기에서 처음에 돌파를 했는데 지금 중간중간 보시면 요런 캔들들 있죠? 요런 캔들들. 이게 바닥권에서 흔히 나오는 매집봉이라고 해요. 예. 바닥권에서는 매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매집을 하는 형태가 많이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없던 거래 대금이 여기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앞전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오늘 정책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소폭 빠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다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탄소 포집 기술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 그 수혜 받을 또 정책주기도 하다. 굉장히 많은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종목 고르기도 쉽지가 않아요. 종목 고르는 거는 쉽거든요. 근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그런 대응 전략들 어려우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오늘 뭐 종가 베팅 굉장히 유효한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함께 하셔서 내일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정책주들이 크게 조정받아갔는데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사실 전문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종목인데요. 오늘 히든 종목이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꼭 커뮤니티로 그 선물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가님과 여기서 헤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어서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저도 또 너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대원전선, 신라젠, YJ링크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 투자 백서에서는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CCUS 등 기후테크 업계에서 산업 발전 기폭제로 기대감이 상승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꿀팁 잘 담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